나에게 철학은 빙산의 일각이다. 철학은 분명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되지만 대학교 때 배운 철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도 철학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철학은 자신감이다. 철학과에서 치열하게 공부해본 경험은 어떤 직무를 하건 사회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철학은 등불입니다. 저는 관심사가 너무 넓어서 진로를 어떤 곳으로 정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철학을 배우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제 가능성 중에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철학과에 와서 보니까 생활과 윤리와 사상에 있었던 철학자들이랑 사상가들을 그대로 배웠어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쌍지를 선택하고 철학과에 들어왔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조금 따라가기 힘들었었던 수업 그런 건 없었나요?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1학년에 이제 철학인문 수업을 들으면 철학사 전반에 관련해서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중국 철학부터 서양 철학까지 그 흐름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었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학도 배웠었고 윤리학, 과학 철학 이런 다양한 철학 분야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어떤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학 딱딱 떨어지는 답을 보면서 약간 쾌락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철학과에서 더 많은 지식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철학과에는 그 교직이수 자격증과 논술교육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석사 연계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빠 그거 알아요? 뭐? 우리 과에서 한국외대 총장배 인문학 토론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 어떤 건데? 이제 우리 과에서 토론대회를 매년 열거든요. 근데 거기 토론대회에 매년 철학과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다른 학과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1, 2, 3등에 꼭 철학과가 한 팀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인문대학에서 논문대회도 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대회에서도 1, 2, 3등에 꼭 철학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왜 철학과가 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철학과에 들어오면은 과제로 레포트를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과목이 답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글로 쓰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학생이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게 연습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철학과에 와서 흡스 서클이라는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철학책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철학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서 토론을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줌을 이용해서 그렇게 강독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논어 읽을 때 한 문장을 읽고 학회원들별로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암기식 공부에 익숙하니까 철학과에 와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오픈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에 답이 없었고 그리고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는 양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퇴생각까지 했는데 동사무소라는 동양철학학회에서 공부를 하던 게 저를 졸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꼭 철학과에 와서 학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각 수업마다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과 토론하고 또 글 쓰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자질들이 길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철학을 공부한다는 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화했고 그래서 처음엔 정답이 없는 공부를 한다는 게 힘들었지만 학교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우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철학과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다들 외우고 답 쓰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철학과에서는 다들 되게 말하고 싶어하고 글 쓰고 싶어하고 또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저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학과에서는 유독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철학과에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 외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또 이중전공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그럼요. 저는 이중전공으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외교를 공부할 때 되게 신기했던 점이 과목으로 정치철학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철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계열을 이중전공하는데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세부 전공인 언론정보학을 이중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론인을 꿈꿔왔는데요. 이렇게 윤리적 가치들이 많이 충돌하는 저널리즘 현장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좀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인생관, 가치관을 먼저 설립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에 진학해서 삶의 지혜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언론정보학에서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언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보면 철학 공부를 하는데 원서를 직접 읽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외대 이중전공 제도 때문인데요. 독일어 통번역이나 프랑스어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해서 철학 원서를 직접 읽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인데도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영미문학 번역을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미문학 번역은 문학이랑 번역을 동시에 배우는 학과예요. 근데 문학은 애초에 인문학이라서 철학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문학 이론 자체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접한 영미문학이었지만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제가 그 전공생들보다 더 기반 지식이 많았던 적도 많고요.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는 번역 철학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윤리학이 번역과 접목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번역이 올바른 번역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융합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철학과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저를 둘러싼 스마트 환경과 미디어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련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철학과에서 과제나 레포트를 작성을 하면서 읽기와 쓰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웬만한 읽기와 쓰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철학은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AI와 윤리 문제, 자동화와 인간의 노동 문제, 가상현실이 가져올 우리 현실의 변화들은 철학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취업 시장에서 주변의 사물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철학과 학생들은 취업의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배님들이 기업, 언론, 법조계, 출판,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철학과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일에 왜? 라는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철학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지금도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와 자신의 의견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싶은 학생들은 철학과로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철학과 가면 굶어 죽는다고? 영원히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배우고 싶은 여러분, 한국외대 철학과로 오세요. 함께해요.